안녕하세요. 조용한 부자의 비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있나요? 아마도 차가운 금속과 유리로 된 스마트폰일 겁니다. 엄지손가락은 습관적으로 화면 위를 미끄러지고 뇌는 다음 15초가 가져다줄 작은 자극을 기다리며 얕은 숨을 내쉬고 있겠죠. 우리는 이것을 휴식이라 부르지만 냉정하게 말해봅시다. 이것이 정말 당신의 영혼을 채우는 휴식인가요? 아니면 당신의 인생이 너무나 지루해서 그 공허한 현실을 직면할 용기가 없어서 선택한 정신적 마취인가요? 오늘은 이 지독한 도파민의 굴레와 당신이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 아주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되짚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했나요? 맑은 정신으로 오늘을 설계하는 대신 밤새 쌓인 알림과 의미 없는 영상들을 먼저 삼키지는 않았나요? 퇴근 후 지친 몸을 뉘었을 때 당신의 손은 왜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찾았을까요? 그건 당신이 무언가 대단한 정보를 얻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정적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방 안에서 오로지 나 자신과 마주해야 하는 그 텅 빈 시간이 주는 고통을 이겨낼 근력이 당신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파민 중독은 즐거움의 중독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핍의 도피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도파민은 쾌락 그 자체보다 쾌락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에 반응합니다. 쇼츠를 넘기는 그 찰나의 순간 뇌는 흥분합니다. 다음엔 더 재밌는 게 나오겠지 하는 기대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영상이 끝나고 나면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떠한 영양가도 없는 잔상과 더 큰 자극을 원하는 갈증뿐입니다. 이건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당신의 영혼은 더 심한 탈수 상태에 빠집니다. 그 갈증의 근본적인 원인은 당신의 일상이 노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인생이 재미없어졌을까요? 당신이 어느 순간부터 무언가를 생산하는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원래 무언가를 만들 때 가장 큰 희열을 느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거창한 성공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정성껏 차린 한 끼 식사, 정돈된 책상, 한 줄의 일기, 혹은 땀 흘려 일한 뒤의 근육통. 이런 아날로그적인 성취감이 뇌에 가장 건강한 도파민을 공급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속의 당신은 철저하게 거세된 구경꾼입니다. 남이 먹는 것, 남이 여행하는 것, 남이 웃고 떠드는 것을 15초 단위로 소비만 합니다. 생산이 멈춘 인간의 삶에 성취감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 빈자리를 지루함이라는 곰팡이가 채우고 당신은 그 곰팡이를 가리기 위해 다시 자극적인 화면 뒤로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지루함이 사실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가장 강력한 신호라는 점입니다. 부를 일구는 과정은 지독하게 지루합니다. 주식 차트를 기다리는 시간, 부동산 현장을 발로 뛰는 시간, 나만의 사업 모델을 구상하며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 이 모든 시간은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스럽고 정적입니다. 하지만 성공한 부자들은 이 지루함을 견디는 근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리즘이 던져주는 사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고독한 시간을 기꺼이 감내합니다. 당신이 쇼츠 100개를 넘기며 타인의 화려함을 부러워할 때 그들은 텅 빈 종이 위에 자신의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격차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물론 일하다 잠깐 쉬는 시간에 쇼츠를 보는 게 유일한 낙이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낙을 뺏으려는 게 아닙니다. 10분의 휴식이 1시간의 무기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그건 이미 당신의 의지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진정한 낙은 내가 원할 때 시작하고 내가 원할 때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스스로 멈출 수 있습니까? 만약 그게 안 된다면 당신은 이미 알고리즘이 주는 자극에 반응하기만 하는 수동적인 소비자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알고리즘은 당신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들은 수조 원을 들여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뇌과학자들을 고용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당신의 시선을 단 1초라도 더 붙잡아둘지 당신 자신보다 더 정교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가변적 보상이라는 심리학적 기법을 사용합니다. 슬롯머신처럼 언제 보상이 터질지 모르게 만들어 당신의 뇌를 기대감의 노예로 만듭니다. 당신은 내가 원해서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교하게 설계된 덫에 걸린 것뿐입니다. 그들이 광고 수익을 올리는 동안 당신의 집중력은 파편화되고 깊이 있는 사고 능력은 퇴화합니다. 1분 이상의 영상을 견디지 못하고 긴 글을 읽지 못하는 팝콘 브레인이 되는 것이죠. 사고가 얕아진 인간은 결코 세상을 리드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이 짜놓은 대로 소비하고 시키는 대로 일하다가 남는 시간에는 다시 시스템이 제공하는 자극에 영혼을 맡기는 부품으로 살다 죽을 뿐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1인 가구라면 이 덫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퇴근 후 반겨주는 이 없는 적막함이 찾아올 때 스마트폰의 파란 불빛은 유일한 위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불빛은 가짜입니다.
화면을 끄는 순간 마주하게 되는 그 차가운 침묵이야말로 당신이 마주해야 할 진짜 현실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과 대화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을 쇼츠 음악 소리로 덮어버리지 마십시오. 고독은 피해야 할 괴물이 아니라 당신의 불을 키워줄 용광로입니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자는 평생 남의 뒷공무니만 쫓다 끝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자극에 매달리는 이유는 자유가 두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온전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알고리즘의 운전대를 맡겨버리는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아도 시간은 잘 가고 자극은 주어지니까요. 얼마나 편합니까?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당신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타버리고 있습니다. 1년 뒤, 3년 뒤에 당신이 서 있을 위치는 오늘 당신이 견뎌낸 지루함의 양에 비례할 것입니다. 우리가 간과하는 사실 중 하나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우리의 결핍을 상품화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부족함을 느낄 때, 당신이 지루함을 느낄 때 시스템은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쇼츠이고 릴스입니다. 하지만 그 해결책은 당신의 결핍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결핍을 스스로 채울 능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지루함은 당신에게 지금 내 인생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라고 속삭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스마트폰 불빛으로 덮어버리지 마십시오. 지루함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텅 빈 시간 속에서 비로소 당신의 뇌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 바로 당신의 브랜딩이 되고 당신의 부가 됩니다. 이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우리는 아주 구체적인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첫째, 지루함을 환영하는 훈련입니다. 하루에 딱 10분만이라도 스마트폰 없이 가만히 앉아 있어 보십시오. 아무런 자극 없이 천장만 보거나 자신의 숨소리에 집중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미칠 것 같은 불안감이 찾아올 겁니다. 손이 근질거리고 머릿속에서는 당장 화면을 켜라고 난동을 부리겠죠. 그때가 바로 당신의 뇌가 치유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지루함을 견디는 능력이 곧 당신의 통장 잔고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둘째, 소비의 중독에서 벗어나 생산의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일기장에 오늘 느꼈던 감정을 세 문장으로 적어보는 것, 읽고 싶었던 책을 다시 펼쳐 10페이지만 집중해서 읽는 것, 혹은 지저분한 내 방을 정성껏 청소하는 것, 이런 작은 아날로그적 행위들이 뇌에 진짜 보상을 줍니다. 남의 삶을 구경하는 시간의 절반만이라도 당신의 삶을 정돈하는 데 쓰십시오. 셋째, 환경을 강제로 재설계하십시오. 인간의 의지는 환경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남이 던져주는 정보 조각들을 삼키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오늘을 당신의 의지로 설계하십시오. 이런 실천법들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머릿속으로 그래, 내일부터는 정말 스마트폰을 멀리해야지 라고 다짐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내일 아침 마주하게 될 그 지독한 관성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의 뇌는 오늘 들은 이 모든 이야기를 잊은 채 본능적으로 스마트폰을 향해 손을 뻗을 겁니다. 어쩌면 딱 5분만이라는 아주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목소리가 당신의 귓가에 맴돌겠죠.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의 인생이 결정되는 1차 분수령입니다. 그 5분을 이겨내지 못하면 당신의 하루는 다시 알고리즘의 노예로 시작될 것이고, 그 짧은 찰나를 이겨내고 몸을 일으킨다면 당신은 상위 1%의 길로 들어서는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우리가 중독에서 벗어나려 할 때 가장 힘든 것은 주변의 모든 환경이 우리를 다시 중독자로 되돌리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친구들과의 대화 주제는 어제 본 자극적인 영상들이고, 지하철을 타면 모두가 고개를 숙인 채 엄지손가락을 놀리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만 스마트폰을 넣고 허공을 응시하거나 책을 펴는 것은 생각보다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부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남들과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그 다수의 흐름에서 이탈하는 용기를 갖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가짜 자극에 취해 눈이 풀려 있을 때 오직 당신만이 맑은 정신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면 그 싸움의 승패는 이미 정해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루함을 견디는 시간은 결코 버려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싹이 트기를 기다리는 시간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땅 밑에서는 거대한 뿌리가 내리고 생명의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침묵 속에 머무는 그 10분 동안 당신의 뇌는 파편화된 정보를 정리하고 잃어버렸던 창의성을 복구하며 당신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빚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짧은 정적의 시간이 쌓여 1년 뒤, 5년 뒤 당신의 통장 잔고를 바꾸고 인생의 격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타인이 설계한 놀이터에서 타인이 던져준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이제는 그 놀이터에서 걸어나와 당신만의 영토를 개척해야 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주의력을 빌려가려는 거대 기업들의 유혹에 아니오라고 당당히 말하십시오. 당신의 시간은 그들의 수익보다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내일부터 당신의 일상은 아마 조금 더 고요해질 것입니다. 때로는 그 고요함이 어색하고 불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을 즐기십시오. 그 정적 속에서 당신의 진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때, 그리고 알고리즘의 명령이 아닌 당신의 의지로 첫 페이지를 넘기는 그 순간, 당신은 비로소 조용한 부자의 길에 들어섰다고 확신해도 좋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는 오직 침묵을 견딜 줄 아는 자에게만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되찾아야 할 것은 잃어버린 나의 시간입니다. 타인의 15초를 구경하기 위해 당신의 소중한 한 시간을 버리지 마십시오. 지루함은 당신을 망치러 온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주기 위해 찾아온 가장 정직한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들여다보는 사람만이 다음 단계의 부와 자유를 온전히 누릴 자격을 얻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들을만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